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국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그럼 먼저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강세로 나스닥이 무려 5일 연속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마감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했지만 삼성전자가 1% 오르면서 지수를 거의 끌어올렸고요. 코스닥은 양매도세가 들어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번 주 매매 어떠셨을까요? 정말 많은 테마주들이 빠른 순환매를 보였습니다. 이 속에서 대응 잘 못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오늘도 해결해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우리 싹쓸이 포착주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지난주 포착주였던 윈팩이 월요일부터 11% 날아갔고요. 또 YC는 월목 16%, 26%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HB솔루션이 21%나 올랐는데요. 정말 매일같이 내 종목이 이렇게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그 기회가 있습니다. 싹쓸이 포착주 새로운 5종목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명 정지우 위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번 주 정말 한 주가 테마주들이 굉장히 네.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위원님이 또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AI 반도체였던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세가 나왔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증권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공급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당장 급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초기 단계죠. 이 업황이.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그때 스마트폰 막 처음에 이게 나오고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뭐 모토로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애플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애플만 남으면서 이제 글로벌 지배자가 됐죠. 뭐 한 겹이 완전히 독주하지는 않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가 2000년, 8년도 때 그때 스마트폰이 초기 단계처럼 이제 막 성장하는 HBM도 단계다 보니까 AI 반도체가 종류들이 많아요. 뭐 이제 GPU, 그리고 이제 앞으로 HBM, GPU에 들어가는 이제 HBM과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HBM 핀 메모리, 뭐 CXL 메모리, DDR5 저전력 드램, 뭐 이런 게 새롭게 막 이제 막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먹을 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수년 동안. 그래서 이제 지배자들이 많이 탄생을 할 텐데, 일단 메모리 쪽은 어차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 기업이 역시 독주하는 흐름이 아마 수년간 또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쉽게 끝나지 않을 테마로 좀 보고 있고요. 대신 GPU 같은 경우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역전이 쉽지는 않죠. 대신 이제 내년도부터는 AMD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HBM 핀 메모리를 탑재한 또 GPU AI 가속기가 출시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 대항마로 불리고 있는 텐스토렌트, 새로운 이제 TPU라는 AI 가속기를 또 이제 선보일 예정이죠. 이게 어떤 이제 또 반향을 일으킬지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텐스토렌트 쪽에 지분 투자 요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지분 투자 유치한다, 뭐 현대차에 지분 투자 추가 유치한다. 근데 일단 이미 받아놨어요. 수백억씩 받아는 놨는데 이게 추가 지분 투자가 이제 언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미 현대차, 삼성이 주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3나노 칩도 수주를 했고, 이 쿠아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최근 들어 이 AI 반도체가 이게 단기간에 끝날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KBT, 이것도 예사롭지 않죠. 최근 들어 이 화장품주 주도주 실리콘2, 제가 2022년도 12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물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화장품주를 단 하나 본다라고 하면 그냥 개별 브랜드 업체를 보기보다는 플랫폼 업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리콘2입니다. 그게 2,000원대에서 5만 원까지 지금 올라왔죠. 근데 힌트들을 줬어요. 자사주 매입, 그리고 대규모 무상증자, 그리고 대규모 증여. 이런 부분들을 이 힌트를 줬는데, 저 역시도 지금 여기까지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역시 자꾸 상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왜 최대 주주는 대량으로 지분을 매집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지금도 화장품 관련주들은 선별적으로 이제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죠. 실리콘2가 올라오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청담글로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삐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급등세가 이뤄지면서 이제 K푸드로 또 넘어가죠. 이 지난주부터 이 대상홀딩스, 그리고 사주대림이 냉동김밥을 3종을 출시한다, 미국에. 그러니까 그냥 상가 급등세가 나타났죠. 근데 아직 대상그룹이 냉동김밥을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이런 데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KR류, 김치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상홀딩스가 이 김치와 냉동김밥으로 앞으로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모모 이제 김치죠, 이 브랜드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상그룹의 앞으로 김치와 냉동김밥 이 부분도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세 번째로 이 반도체 쪽에 또 전공정,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있어요. 이 전공정 쪽에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HB솔루션, 한국판 ASML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왜? 지금 실리콘2처럼 이 최대 주주가 대규모 지분을 늘리는 모습이 작년도부터 나왔거든요. 대규모 무상증자와 거기에 자사주 매입. 이 두 가지가 똑같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12취득을 하면서 최대 주주가 기관들의 물량을 120억을 뺏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억을 이제 앞으로 2년 안에 12행사를 할 텐데 최대 주주가 왜 120억을 지분을 늘렸을까는 추후에 좀 강력한 또 반도체 재료가 삼성 SK하이닉스 TSMC 쪽에 지금 이제 이 공정 장비를 이제 양산 장비를 대기업과 이제 공동 프로젝트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되죠. 거기에 시설 투자까지 올해 800억 가까이를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왜 시설 투자를 800억 할까?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전공정 장비 쪽에 상당 부분 HB솔루션이 앞으로도 주목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HB솔루션은 이 전공정 장비뿐만이 아니고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분야까지 진출한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매력적인 부분이죠. 거기에 비메모리, 메모리까지 다 하죠. 한미반도체는 이 후공정 장비를 메모리 쪽밖에 지금 일단은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 분야 쪽이거든요. 이 전공정 그리고 비메모리는 아직까지 매출이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HB솔루션도 그 두 개를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게 좀 매력적인 부분 같아요. 대신 이 후공정 장비, 한미반도체가 워낙 HBM 쪽의 장비에 독점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만 원대도 한미반도체는 미쳤다라는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너무 좋다. 이 지금 최대주 수급을 보면 이거는 뭐 못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랑 HB솔루션 걱정하는 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개 기업은 유일하게 국내에서 HPSP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룹 합산 수천억의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에 돈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반도체도 전 세계 독점하는 지금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도 위원님이 꾸준하게 강조를 해주셨던 AI 반도체들은 정말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번 주 FOMC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FOMC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다가 뻔할 것 같아서 FOMC를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특징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이게 뻔할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했죠? 점도표를 딱 보면은 금리 인하를 올해 한 번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을 3번에서 한 4번 정도까지 점도표가 찍히더라고요. 올해는 한 번인데 왜 내년도는 한 3, 4번 정도로 왜?
그만큼 이 경기 둔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올해 11월 달 미국 이후, 11월 달 이후에 대선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한 번쯤 금리 인하를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왜냐면 한번 미 증시가 이제 4분기 정도 들어서면 좀 충격이 한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지금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딱 이번 달에 나온 부분을 보면 지금 개인 지출도 전달에 비해서 좀 둔화되고 있고요. 소비도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소득도 둔화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소비 그리고 고용만 좀 견조하거든요. 근데 이 고용마저도 만약에 언제 확 감소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 고용이 갑자기 급격하게 둔화되면 빠르게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계속 시사를 하고 좀 있거든요. 거기에 인플레까지 계속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을 하죠. 그런데 이번 달에 나온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올 미국의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수가 빠르게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준은 지금 자꾸 이제 금리 동결 아직까지 확신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미 시장은 연준은 이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냥 이 10년물 국채금리 이 부분에 계속 주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7월 달에 나올 미국의 이제 이 GDP 발표 속보치가 또 나올 겁니다. 지금 2분기 GDP. 그런데 1분기 같은 경우에도 GDP 같은 경우 한 2%대, 3%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했었는데 갑자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1.3%였어요. 그런데 2분기 GDP마저도 만약에 뭐 진짜 1%대를 기록한다. 그럼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극명하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2분기 연속 1%대다.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잖아요. 식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7월 이제 말부터 해서 이제 특히 8월 달엔 이제 FOMC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8월 달에 미국의 경제가 이제 식어가는 게 명확하게 좀 보이면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꺼내들지 않을까. 그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뭐 기정사실화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9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 요 2개월 사이가 가장 핫한 장세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 달, 7월 달 최대한 저가 매수에 주력하시면서 역시 AI 반도체도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 외인들이 지난주에 폭풍 매수했거든요. 1200만 주 막 쓸어 담고 조 단위로 이제 이틀 연속. 그만큼 이 삼성전자 사장님들이 7만 원대 중후반대에서 지금 계속 장내 매수세가 한 7분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외인들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 관련주들도 제가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워트라든지 HB 솔루션도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워트는 이미 삼성전자랑 했다라고 얘기 나왔고 HB 솔루션도 삼성전자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역시 지금은 뭐 지수 걱정하는 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굉장히 견조했죠. 그래서 이번 주 또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저가 매수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가 매수세에 주력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위원님의 기법 강의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다시 한 번만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기법 강의 2분기를 주도하고 있는 화장품과 반도체의 핵심주를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열심히 또 준비했고요.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이죠. 예, 중요한 건 2분기 이제 화장품, 반도체, 그리고 K푸드까지 요즘에 이런 이 업종들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역시 시장 지금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되겠죠.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YC 같은 경우가 이 바닥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최저치가 3,400원이었는데요. 4,000원대 초반대에서부터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22,000원까지 올랐죠. 솔직히 여기까지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저 역시도 여기까지 지금 이 미쳐 여기까지는. 근데 이 주식은 역시 거래량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뚫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뭔가 대음선이 나오면서 이 대량 거래 이런 게 없어요. 대음선 대량 거래가 원래 이 상투 신호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고점 신호. 그런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건 역시 아직도 지금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분명히 상투 신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HBM 시대가 이제 오는데 이게 이걸로 지금 완전히 끝난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이 어드반테스트 글로벌 기업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랑 비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여기서는 뭐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많이 고평가되어 있어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업의 한계는 뭐냐면 일단 이 반도체 쪽의 전공정 장비 업체, 전공정, 후공정을 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메모리 쪽만 이제 볼 수 있는 거. 대신 독보적이죠. 예. 전 세계에서 세 곳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역시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기업은 이 11선 정도 지금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뚫어버렸으면 한 이 18,000원 정도 될까요? 이 11선 정도? 11선 정도가 이탈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YC 말고 두 번째로 HB 솔루션. 이 기업은 좀 단점이 있을까? 제가 왜 YC보다 높게 평가를 하냐면 이 기업은 전공정 장비 업체죠. 예, 똑같이. 그런데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에도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또 그것도 진행 중에 있다. 메모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YC처럼.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YC는 TSMC를 공략을 못해요. 예. 그런데 이 HB 솔루션은 이미 TSMC랑 시료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올해 장비 반입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TSMC까지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메모리, 메모리, 전공정, 후공정 다 볼 수 있네. YC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안 합니다. 예. 근데 이 기업은 디스플레이 장비, 거기에 잉크젯 기술까지도 확보했죠. 예, 삼성전자랑 협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패드, 아이폰, 이 기업의 빗셈 방지, ELB 장비가 없으면 만들기가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아이폰, 아이패드 수혜주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YC는 뭐 투자의 규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해서 13배 이상의 이득을 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못 들어봤는데 이 HB 솔루션은 본업을 제외하고도 일단은 이 HPSP 지분 투자를 하면서 10배 이상의 지금 이익을 거두고 있다. 물론 이제 메가그레이즈 이득이 딱 잡힐 텐데 완전히 지금 그룹 합산 수천억의 이득을 나고 있다. 그러니까 본업이 안 돼도 이미 수천억의 이득이 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탄탄할 수가 있죠. 자금력이 또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비슷하죠. 지금 이 YC도 8,000원대를 뚫어버리면서 그러면서부터 2만 원대 이상까지 시세가 나왔거든요. 주식 싹쓸이는 바닥을 찾는 거예요. 바닥을. 723. YC 2만 원대까지 지금 놓치신 분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HB 솔루션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상투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대량 거래의 전고점 뚫어버렸고 상징적이죠. 이제 뭔가 이제 위에서 윗꼬리가 이제 보이죠. 고래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중장기 정벨 속에서 완벽 정벨 상태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국면 속에서 앞으로 반도체, 잉크젯, 재료가 많은 상태에서 HPSP 재료, 그리고 앞으로 2, 3년 안에 M&A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작년도에 이 대표사가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만큼 앞으로 M&A 재료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시설 투자 올해 800억 연말이면 끝날 것 같아요. 시설 투자가. 시설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데 과연 지금으로 끝날까요? 예, 아니겠죠. 앞으로 반도체와 잉크젯 기술이 상당 부분 독점적인 또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실리콘2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 2,000원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가 와, 최대주가 대량 매집을 하는 거예요. 예. 자사주 매입. 좀 무상증자 5주 하는 기업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무상증자. 그리고 중간에 징여까지 해버렸죠. 예. 대규모 10억 가까이 징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여기까지 올랐는데 5만 원대까지. 와, 25배네요. 인생이 바뀝니다. 아. 그때 당시 1억만 투자했어도 25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25억을 갖고 또 만약에 10배 갈 만한 걸 찾는다. 그럼 250억이 되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10배짜리, 20배짜리를 찾고 한번 올라옵니다. 또 하나만 찾으면 이제 게임이 끝나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유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고 지금 이제 꼭대기를 찾아야 되는데 또 대량거래 대음선은 안 나와요. 대신 차트에서 안 보이는 공시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최대주주 측에서 임원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돼요. 얼추 그래서 이미 좀 이제 과열 신호를 좀 보내고 있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대표이사 말고 개별 그냥 임원들이 판단하고 무조건 꼭대기는 아니에요. 그 유명한 가온칩스도 임원들이 팔고 나서 1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경험을 토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표이사 수급 동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도 상토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청담 글로벌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실리콘투도 왜 이렇게까지 바닥에서 많이 샀을까 의문이었죠. 지금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 이래서 이렇구나. 실적이 폭증했죠.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북미 지역과 특히 아마존부터 해서 이 유럽 시장에 진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자회사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 필러 사업이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세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아이돌 스토어, 아이돌 굿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굿즈 사업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바이오 비주 상장 준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은 지금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대표이사 12억, 부사장 5억 원, 친인척 60억, 그리고 100억 이상의 친인척이 또 지분까지 같이 매입을 합니다. 거기에 자사주 매입은 회사 법인에서 30억이 또 들어오죠. 아직 실적은 이제 좋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폭증은 안 했는데 그럼 과연 실적이 급감할 것 같아서 이렇게 최대주주가 가장 잘하는 세력들일 텐데 이렇게 대규모 매집을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청담 글로벌 이름에서도 좀 느껴볼 수가 있죠. 예.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목표로 하는 건가? 예. 이름을 글로벌로 지었네. 예. 그죠? 다 이름에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번에도 그래서 YC로 갑자기 사명 변경이 됐다. 뭔가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름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HB 솔루션, 현빈 솔루션을 지은 거죠. 현빈 너무 좋잖아요. 예. 그만큼 이름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시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청담 글로벌 정고 좀 뚫었죠. 예. 이제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상태에 들어가죠. 5일선, 11선, 21선, 60, 100, 200일선. 예. 앞으로도 화장품 관련 중에서 좀 덜 올라온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성공 투자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하단에 나가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참고해 주시고 종목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부터 도와드릴게요. 종목명은 네이처셀이고 매수가는 11,500원, 비중이 7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이처셀 어제 종가를 보니까 1,800원이네요. 위원님, 네. 비중이 또 70% 너무 크십니다. 네. 네,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줄기세포 관련주거든요. 네.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화장품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줄기세포가 참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2000년대 초반 때였나? 뭐 황우석 씨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 뭐 산성 PNC, 예, 그리고 차바이오엔, 뭐 RN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막 수십 배씩 가는 기업을 토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직 완벽하게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가 승인받은 게 거의 지금 나오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에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저는 차트 보고 싶지도 않고요. 예. 이 RNL 바이오가 한번 상장 폐지됐던 전력이 있어요. 네이처셀의 예전에 이제 모회사였거든요. 불안하잖아요. 예. 나정찬 씨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최대 주주도 약간 좀 대표이사도 예전에 불안했던 좀 전력이 좀 있다 보니까 예. 네이처셀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바이오는 정답이 없어요. 이게 임상 3상에 또 성공을 해서 실패할지 성공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때는 그냥 본전 부근 이상에서는 매도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저는 줄기세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줄기세포 전문가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는 게 정확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임상 성공할 확률이 0.1%도 안 돼요. 저는 임상 3상에 성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인간의 생명을 무한하게 바꿔주는 국내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본 적이 없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임상 3상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 표적항암제 이쪽이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대표사도 예전에 좀 매수했던 부분이 있고 뭐 그런 기업 말고는 혹은 셀트리온처럼 대규모 이제 자사주 매입을 1조 넘게 한다든지 이렇게 실적이 막 조단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 말고는 바이오는 손대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은 일단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날아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자님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싹쓸이 포착주도 공개가 되니까 그런 종목들 많이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일찍부터 전화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되게 네. 밝으세요.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STX 제가 12월 달에 12월 달이요. 네, 매수가랑 했는데, 비중은요? 매수가가 처음에는 많이 높았는데요. 지금 낮췄고요. 네. 11,500원입니다. 매수가는 11,500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60%예요. 비중 조금 크시네요. 목소리 네네. 밝으셔서 좀 수익권이실 줄 알았는데 고민 많이 되실 것 아닙니다. 같아요. 네, 좀 12월 물타기 달에 많이 하셨나 봐요. 12월 달에 네. 사고 나니까 자꾸 내려가지고 어. 이게 알아보니까 유상증자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참여를 못했어요. 네. 그러시구나. 지금 그래서. 주가가 계속 7,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어서 네네. 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좀,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안타깝네요. 좀 우량주를 네. 사셨으면 좋을 텐데 네네네. 차라리 삼성전자를 샀으면 차라리 좀 마음은 안심이 됐을 것 같은데 왜냐면 STX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지금 딱 네.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보니까 1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발행가액 일단 이하로 내려왔다는 부분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네. 문제는 이 기업이 아직 실적이 적자라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당장에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당장 실적이 폭증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모멘텀이 네.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네, 너무- 왜 올라갔냐면
자원 개발한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자원 개발 해외 쪽에 니켈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주식은 재료 하나만으로만 이제 매매 전략을 펼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았던 갭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부채 비율은 좀 감소한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2배 이상 많은 갭이기 때문에 아직도 재무 상태가 탄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식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면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일 때 해야 돼요. 2023년도 6월 달이죠. 그때 당시 4월 달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서 막 자꾸 저점이 높아지고 막 올라갈 때 그러고 나서 꼭대기에서 대음선 나오고 쭉 미끄러지고 720선 터치하고 반등 줬죠. 그게 바로 낙폭과대 되돌림 반등이에요. 대부분 이럴 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주식은 이 V자 반등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날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에 물린 사람들 매물대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그 번쩍거려 올라갈 때 거기서 물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조금 자기가 주식 투자 차트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게 꼭대기에서 반토막에 그 수직 하락이잖아요. 이렇게 골이 깊은 상태에서 쭉 내려온 상태에서 갑자기 반등 나올 때 잘 안 쫓아가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반등 줄 때는 매도했다가 다시 또 내려온 다음에 바닥을 충분히 다져줘야 돼요. 근데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단 11,000원대까지 뭐 다시 올지 안 올지는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면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트는 720년 부근 바닥권까지 온 것 같아요. 11,000원대에 올라가면 이런 종목은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의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변속으로 자원 개발이 잘 돼서 뭐 4만 원까지 또 나중에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 같고 지금 약간 회사 재무 상태는 안 좋기 때문에 12,000원, 11,000원 여기까지 올라오면 저 200일선이 12,000원대 정도거든요.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고 지금 만약에 이전 저점 부근이 7,300원대인데 그 라인대가 깨지게 되면 원래 주식은 이런 종목을 이렇게 60% 가까이 대량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축소하셔야 돼요. 맞아요. 축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종목 교체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을 절반 정도 축소해요. 그런데 다른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쭉 올라가요. 그럼 이 종목 만회가 되잖아요. 근데 좀 그리고 나중에 또 올라가면 이 종목도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7,300원대는 좀 지켜지면서 여기 깨지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축소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우량주면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차트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것만 잔뜩 들고 가다가 다른 건 가는데 이것만 못 가면 이제 돌아오면 타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한 종목에 몰빵 때려 놓으시면 안 돼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한 20-30%씩 한 3-4개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비중 축소 잘 하시길 바랄게요. 밝은 목소리처럼 계좌도 밝아지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돼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리더스 코스메틱이고요. 매수가는 3,89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매수가가 좀 고점 부근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차트 모습이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리더스 코스메틱 제가 이제 화장품 리더스 코스메틱의 화장품을 써보진 않아서 이 기업의 화장품이 얼마만큼 좋은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화장품으로 크게 갔던 기업 중 하나였죠. 중국 시장에서 아마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그런데 1,800원대에서 지금 꽤 올라왔어요. 721선 돌파. 지금 지지받고 돌려놓고 있잖아요. 차트는 좋아요. 그러니까 2,9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일단. 그 라인대가 이탈되면 제가 볼 땐 거기가 손절 라인 같고요. 단기 저항권이 이제 이 3,900원대, 거기까지 이제 목표치를 바라볼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있죠. 이 리더스 코스메틱도 요즘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막 폭증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은 아직 적자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게 되면 1분기에도 3억 그리고 순이익은 5억 적자가 났거든요. 뭔가 매출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재무 상태는 아직까지 뭐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실적이 급증하지는 않다는 부분. 그래서 테마성으로 일단 움직이죠. 앞으로도 이제 2분기 실적이라든지 기사 내용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지권, 저항권 잘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지와 저항 부분 체크해 주셨으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이 시간에 포착주였던 윈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바로 11% 날아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내 고점에서 움직였어요, 위원님. 네, 윈팩 같은 경우가 네. 제가 좀 생각보다 아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어떤 종목보다도 주식은 가장 큰 호재가 쌀 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지금 굉장히 싼 것 같거든요. 이 대표이사가 매수한 단가 부분, 최대 주주가 인수하고 3자 배정 유증 단가 다 이하에 있거든요. 시설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갔어요. 네. 거기 용인 지역 쪽에도 주차장 부지, 공장 부지로 확보한다. 나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 수혜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부터 LPDDR5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하면서 제주 반도체 물량을 대거 흡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윈팩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코로나 때라든지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 가장 큰 호재가 뭐였죠? 주가가 엄청 싸졌을 때,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었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까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악화되다 보니까 싸졌는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데 막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도 앞으로 기대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어버브 반도체가 인수를 한 거죠. 예. 그런데 돈을 수백억씩 많이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1,000원짜리가 LPDDR5 저전력 드램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이제 실적이 폭증할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거기 비메모리 반도체 센서 사업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뭐 HBM3 테스트 노하우를 많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이제 M열품 공정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윈팩 같은 경우는 뭐 1,000원대에서 여기선 뭐 지금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모멘텀에 비해서 여전히 싸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으로 현빈솔루션, HB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와,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서 위원님 정현빈이라고 부른 거였는데 어제 21%나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4,00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어제 9,000원도 넘어갔습니다. 예, 이 HB솔루션 같은 경우가 YC를 좀 너무 닮아 있는데 그 YC보다 더 잘생겼어요. 사람으로 치면. 더 모양새가 좋아요. 모멘텀이 좋다는 거예요. 예. 세계 최초 독점. 세계 최초로 독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게 바로 HPSP였잖아요. 그런데 그 HPSP를 투자를 했던 기업이 HB솔루션이란 말이에요. 뭔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TSMC도 공략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YC는 TSMC가 지금 공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잉크젯 기술까지 확보한 이 기업은 지금 돈도 이미 HPSP 지분 투자로 많은 이득을 내고 있어서 지금 이 기업은 한번 김해 시작하시 제가 흉내를 내봤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YC는 놓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이면서 올랐지만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YC랑 너무 비교 대상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일단 7,800원대가 차트상 지지권인데 이것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싶어요. 이제 뚫었으면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 아직 투자 심리도가 50밖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일권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하반기 계속 모멘텀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과열권은 아니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지난주에 상한가 나왔던 에이펙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빠져도 오히려 밑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네요. 예, 이 팩트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기관 투자가가 86억을 자사주를 받아갔거든요. 그 단가가 5,990원이에요. 사실상 6,000원. 어떤 모멘텀으로 받아갔을까요? 분명히 회사에서 무슨 내용을 들었을 텐데 이 기업은 시설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진천공장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위해서 인수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내년도부터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인도 지역 쪽에 대규모 1,000억 이상의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어요. 합작법인. 그리고 나중에 매각 재료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멘텀이 세 가지에다가 LPDDR 또 제품도
작년도 하반기부터 주력 제품으로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4가지 모멘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윈팩도 에이팩트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고 에이팩트가 주포 매집 단가가 기관들은 6,000원, 최대 주주는 약 4,000원대 후반.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가격이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기업도 6,000원 이하는 저가 매수권 도전해보는 국면 같고요. 아직 중장기 정별, 완벽한 정별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완벽한 정배열 구간에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정화이, Y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번 주에도 활약이 대단했어요. 월요일에 16%, 목요일에는 23%나 급등을 했습니다. 3월 달에 6,000원대에서 이제 22,950원까지 단숨에 올랐는데 이 종목 위원님, HB 솔루션이랑 닮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종목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이 종목은 이제 놓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바닥 대비 한 5배 가까이 올라와가지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22,950원, 거기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예. 아까 아직 뭐 상투주는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지권이 17,800원이에요. 그 라인 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달 만에 229%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 수익을 챙겨도 될 것 같다는 의견 주셨네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들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5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청담 글로벌이라는 기업인데요. 오, 네.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청담. 아우, 청담에 한번 살고 싶네요. 청담에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 청담 글로벌. 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아마존 쪽에 좀 이제 앞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의지. 지금 이제 북미 기업과 좀 손을 잡고 북미 지역, 유럽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12억, 부사장이 7억. 예, 그리고 무엇보다 친인척이 60억, 거기에 100억 이상 또 거기 자사주 매입 30억. 와, 수억 원에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어오네요. 예. 왜,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들어올까요? 예. 물론 이렇게 들어오고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이 기업이 뭐 그렇게 부실한 기업은 아니죠. 그런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이 부분이 좀 또 눈에 들어와요. 세계적이 아니고 세계적인 쇼폰 플랫폼 업체 틱톡 있죠. 예. 이 틱톡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사용한다 이제 얼마 전에 또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틱톡을 욕하더니 틱톡을 사용해요 이제 트럼프가. 근데 이 틱톡 쪽이랑 지금 한국 브랜드 뷰티 이런 제품들을 여기서 제품 판매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온라인 쪽에서 이제 통해서 성공을 한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비주라는 또 자회사가 필러 사업도 하고 있다는 부분, 피부 쪽에 의료 미용 사업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 같고요. 아이돌 굿즈 사업도 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기업은 화장품, 건강식품, 뭐 지금 뷰티 그리고 이 필러 사업부터 해서 이 아이돌 이 굿즈 사업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PD님을 설득하셨어요. 지금 들으시면서 사야 되나 이렇게 말씀까지 주셨는데 네, 좋은 모멘텀이 많은 종목입니다. 오늘의 포착주 첫 번째 종목은 청담 글로벌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사조 대림인 것 같아요. 이 사조 네. 대림 같은 경우도 아직 실적 대비 그렇게 고평가는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적정 실적으로 보면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 한 1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조 대림도 냉동김밥 이제 수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계열사들이 다 장내 매수하고 있어요. 뭐 사조 오양부터 해서 뭐 다른 계열사들도 다 사조 시푸드까지.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적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만 좀 노려보시면 되죠. 대신 단기는 이거는 지난주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과일권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가 붕 뜨고 올라가면 추격은 좀 부담스러워요. 6만 원대 지금 부근인 것 같은데 6만 원대 초반이나 6만 원 이하로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청담 글로벌도 최대주 매집 단가가 다 8천 원대에 몰려 있어요. 8천 원대 초반대에서 후반대까지. 거기까지 내려오면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웬만해선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냉동김밥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 사조 대림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눌릴 때에만 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그럼 어떤 걸까요?
에스코넥이죠. 예, 에스코넥 같은 경우가 네. 이 기업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한미 반도체가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심심하면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에스코넥도 심심하면 자사주 매입을 하고, 심심하면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 자사주 매입을 한 거를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있죠. 우리 사주 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합니다. 예. 좋은 의미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표현을 한 건데요. 예. 그만큼 회사의 마인드가 좋잖아요. 아주 이런 마인드는 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 거기 기간제 12 물량까지 취득합니다. 그것도 150억, 약 300억.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왜 그럴까? 지금 사우디 쪽이랑 1차 전지 사업이 테스트를 최종 승인받고 이제 사업 내용 구체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년도에 이제 양산을 목표로 거기에다가 이제 폴더블 폰의 하반기, 3분기부터 해서 이제 힌지 부품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1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해요. 갤럭시 쪽에 금속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2차 전지 부품까지 삼성 S사에 공급하고 거기에 친환경 수소 사업까지도 앞으로 하기 때문에 역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업도 앞으로 또 자사주 매입을 또 한다. 그럼 주가가 좀 약간 또 횡보한다. 더 좋은 거죠. 예. 1,800원, 1,900원대는 최대주 자사주 매입 단가 부분이기 때문에 밀릴 때 저가 매집만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재밌었네요. 좋은 의미로 제정신이 아닌 종목 에스코넥 오늘 종목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위원님? 네, 제가 이제 대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위원님이 연간 대상 3번이나 받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정대상이라고 좀 부르려고요. 이제 네. 이 정대상 앞으로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종가 이쪽에 땡땡 김치 이쪽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서밖에 안 지켜 먹어요, 저는. 다른 것이 입맛에 안 맞아요. 근데 제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제 입맛을 한번 믿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폭증하고 있죠. 이 기업은 김치라든지 냉동김밥까지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뭐 고추장, 떡볶이 뭐 이런 것들도 유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신 단기 과일권이죠. 이제 3만 원이야. 지금 조정 시에만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대상은 단기 과일권이기 때문에 뭐 2만 원 중반까지만 내려오면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 땡갓집이 대상인 줄 몰랐네요. 대상, 정대상 앞으로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 5번째 종목 거의 주인공이죠. 예. 기대해 지금 볼게요. 이 땡갓찜 김치를 제가 뭐 하루 아침에 지금 좋아한 건 아니에요. 네. 이 10년, 20년 동안 먹어왔거든요. 10년, 20년 동안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잘 아는 거죠. 네. 집에서 담근 좀 그런 맛, 그런 좀 느낌이 좀 나서. 배고파져요. 지극히 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개인적인 의견은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 입맛은 틀리니까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글로벌 식품 브랜드 이 오푸드 야채 매콤 어묵 잡채김밥 이 대상 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주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냉동김밥에 또 주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업은 이미 올해 미국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이런 데다 수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냉동김밥 수혜주로 좀 바라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쪽에 땡땡 이 김치와 된장, 고추장, 청정원이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장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도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그냥 이 식품 관련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상홀딩스였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정대상홀딩스가 되겠죠. 앞으로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AI 반도체와 화장품과 K푸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테마보다도 이게 우리나라를 앞으로 주도할 만한 그런 좀 테마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단발성은 싫어하거든요. 계속 움직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시에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그때 바로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주식 싹쓸이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있는 공개 방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방송 화면 잘 참고해 주세요. 9시부터 시작한다는 점 모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 오를 종목 말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종목들 많이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